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또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현재 이끌고 계신 상임위도 입법 실적을 1위를 기록하셨고 또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1위를 하셨다고요. 네, 네, 뭐 이제 그건 사실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우리 여야 의원들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뭐 보도도 나오고 저도 이제 기뻤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해수위원회가 법안, 저희는 이제 입법부니까 법안 처리가 제일 중요하죠. 예, 입법 처리율에서 1위를 2위보다 한 10% 이상 높게 네. 1위이고, 그다음에 이제 황주홍 위원장도 또 개인적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법안 대표 발의 건수 뭐 압도적인 1위, 그다음에 처리 건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법안이 되잖아요, 법률이 되잖아요. 그 건수에서도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특정 의원을 뭐 칭찬한 일이 거의 없는 일이어서 뭐 저로서는 이제 기뻤고, 또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님이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특수활동비, 예. 특활비라는 거, 이게 국민적 비난이 굉장히 쇄도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국회만 특수활동비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부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겠죠. 그 액수는 최소화되겠지만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국회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난이 쏟아지자 국회에서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이제 없애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이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저는 나는 안 받겠다 얘기를 해서 뭐 어쨌든 18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작년에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고 거절한 사람은 저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말씀이 그런 황주홍 의원의 그 신념 때문에 국회가 완전 폐지에 이를 수 있다 하고 거기서 또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신 결과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반당권파 10인이 제3대 신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제 신당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저희 16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16명의 그 의견의 일치 또는 결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16명 중에서 10명은 이른바 신당 열차를 타고 떠나고 또 한 6명은 타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당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신당이 될 때도 저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앞두고 자기들이 배지 한번 더 달기 위한 정책의 연명책의 일환으로 신당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시선이 뭐 좋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신당의 추진체를 한 100명으로 친다면 그 중에 한 20, 30%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7, 80%는 현역이 아닌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말 그대로 이름만 신당이 아니라 내용물 자체가 내용이 새로움이 있는 그렇게 가야 한다. 그리고 당내에 아직도 거기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신당이라는 배를 타고 가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양측의 뭐 중간에 있으면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달까 뭐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평화당의 상황과 또 당의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정동영 현 대표를 포함한 이른바 당권파,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6명의 의원들도 같이 합류해서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좀 더 합류시키도록 문을 좀 열고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받아들여서
제3지대 새로운 데다가 신당을 건설해서 제3 정치의 기치를 새롭게 높이 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원하는 좀 방면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최근에 양파나 이제 마늘, 보리 같이 이런 작물들이 수급 조절에 실패를 하면서 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조절 실패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네. 또 상임위로 계신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양파 같은 경우는 94,000톤에다가 26,000톤을 추가로 하는데 26,000톤을 필요한 때 적기에 내놓지를 못해가지고 2만 톤도 제대로 지금 이제 다 소진을 다 수매를 못했습니다. 네. 또 이제 6,000톤을 더 해야 되는데 6,000톤도 못하고 있거든요.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지금 긴급 수매를 23,000원에 하겠다는 건데 23,000원은 작년에 생산비가 25,5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25,000원인데 그거보다 더 생산비 이하로 이제 수매를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보리는 생산 모든 게 다 이제 증산 풍작이 드는 바람에 이제 생긴 일입니다. 근데 보리는 지금 이제 우선 국회에서 127억을 긴급 수매 자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당장 당면한 일을 좀 한 거고요. 우선 이제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마늘의 양파 소비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외식업에서 주로 많이 소비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외식업이 한 30%가 지금 줄었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경제 위기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길게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이걸 네. 5대 민간 품목이라고 합니다. 5대 민간 품목과 보리와 밀을 포함해서 생산 할당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여 개 되는 주요 생산 군 단위에 최근 5년간의 재배 면적을 보고 그 면적만을 재배하도록 네.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수급 안정을 쓰는데 돈이 보통 한 1년에 5, 6천억이 들어가는데 네. 그 돈의 한 절반 정도를 사용해서 인센티브와 디센티브 그 지키는 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키지 못한 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30억을 안 주는 것이 이제 벌칙이 네. 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지금 이제 법제화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처럼 지금 왜 이렇게 이제 값이 뭐 아침부터 표현이 점잖지 못한데 풍작이 들면 값이 무슨 값이 됩니까? 금값이 아닌 반대가 똥값이 네. 똥값이 됩니다. 이걸 왜 되풀이하냐면 이제 시중에 많이 이제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때 빨리 시장에서 그걸 격리한다고 그러거든요. 시장에 네. 빨리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꼭 적기를 놓쳐요. 왜 적기를 놓치냐면 뭐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뭐 생산량이 정말 풍작이가 아닌가 보고 뭐 하다 보면은 이미 값은 이제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초동 진압 네. 생산량이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시장에다가 이 신호를 줘야 됩니다. 25,000원에 우리가 정부가 수매를 하겠다 하고 발표만 해도 돼요. 수매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풍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생산비 최근 3년간의 생산비에다가 5%를 더하는 것을 시장에서 자동 격리시키는 시장 격리 수매 가격으로 발표를 하고 나중에 그걸 시행에 옮기는 그런 입법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좀 되면 조금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돼서 우리 도시 소비자에게도 널뛰기가 네. 없으니까 좋은 거고 우리 소비자 생산 농가에는 뭐 더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방향의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네. 농업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할 예, 한 1분 가량 남았습니다. 1분. 네. 우선 뭐 이제 쌀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여당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건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쌀 목표 가격 문제가 작년 말에 이미 결정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그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려는 정부 여당의 입장 때문에 그걸 연계시키는 것 때문에 이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7월인데 그 문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특별조치법, 특조법이라는 거 그것도 해야 합니다. 또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이제 현실성 없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거 가임 그 두수 제한 철폐해야 되고 또 수산 농가를 위해서는 농업은 그런대로 또 직불제라는 이게 이제 촘촘하게 네. 소득 장치가 돼 있는데 수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미흡합니다. 농업 수준으로 수산을 끌어올리는 일 그것 역시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늘 싸우지 않는 국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또 300만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얘기를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총선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 신임 받아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뭐 생각, 뜻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싸우지 않는 국회 만들어야 합니다. 싸우는 국회를 다 국민들이 다 싫어하시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공무원들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국민들의 나라로 되돌려놨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주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